있는데 봐봐, 이 전기야.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간기가 생략되어 있어요. 간기의 시작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길쭉한 거 2개에 짤막한 거 2개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요. 그래서 2n = 4로 출발을 해요. 똑같이. 근데 간기니까 뭘 하게 됩니까? 복제하게 되죠. 복제한 녀석을 오른쪽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면은 복제한 게 복제된 거, 복제한 게 옆에 붙겠죠? 그게 여기 그대로 그려져 있죠. 보이나요? X자, 4마리가 여기 하나, 둘, 셋, 4개 있잖아. 복제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 딱 보고서 복제 끝났네. X자 모양이라는 것 자체가 복제가 이미 끝난 녀석이네. 간기는 아닌 거야. 간기 지난 겁니다. 간기 지난 녀석이야.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체세포 분열의 전기하고 이 전기하고 비교해봐. 뭐가 다르지? 뭔가 따닥따닥 붙어있죠. 아까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복제된 거와 이렇게 복제된 게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작은 것도 떨어져 있고 막 떨어져 있거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배열하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 땅땅땅땅 4개가 주르륵 배열됐잖아. 얘는 어때요? 이게 붙어있죠. 다시 말해서 얘하고 얘가 서로 상동 관계인데 이게 붙어버린 거야. 붙어서 그림을 굳이 그린다면은 이 동원체라고 하는 동그랗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을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2개가 더해져 있다는 뜻으로 이하 2개가 더해져 있는 염색체 이가 염색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읽을 때 잘 읽어야 돼. 이가 염색체가 아니라 이가 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국어에 무슨 법칙인데 까먹었어요. 이가 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예요. 이가 염색체라고 이걸 전체를 불러주는 거야. 얘도 붙어있겠죠? 붙어서 이런 이가 염색체 형태로 이렇게 붙어있는 거야. 붙어있는 상태에서 중기를 맞이해요. 붙어있는 상태에서 중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전기는 다 똑같아. 핵막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염색체 나타나는데 중요한 차이점 뭐다?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이가 염색체 때문에 아까 말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일이 이것 때문에 벌어집니다. 보세요. 이가 염색체가 된 상태에서 중앙에 배열하면 상동끼리 중앙에 배열을 하게 돼요. 아까 그림하고 비교해야 돼. 아까는 상동이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4개가 배열되니까 양쪽으로 찢어지더라도 다시 상동이 만난다 그랬잖아. 얘는 어때요? 얘와 얘가 상동인데 양쪽으로 앞으로 찢어지면 상동이 양쪽으로 분리됩니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서 너는 절로 가고 나는 일로 옵니다. 상동이 분리되면 더 이상 2n이 아니죠. 상동이 분리됐을 때 n이 되었다고 표현한다며. 그래서 여기서 상동이 분리되면서 딱딱 각각 핵막 속에 들어가면 이미 n = 2, n = 2로 변화가 되는 거야. 얘는 어때요? 2n = 4죠? 2n = 4짜리가 한 번의 분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n = 2로 바뀐 거 보이나요? 동그라미가 염색체 수라면 2개네. 동그라미가 염색체 수라면 2개네. 4개였던 염색체가 각각 2개씩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그래서 한 번 분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2n이 n으로 변한 사건이 바로 이가 염색체 때문이었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상동이 분리되면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훅 줄어버린 일이 이미 1분열 때 일어나요. 근데 1분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분열 끝나고 나서 바로 2분열 전기가 시작돼요. 자, 여기 들어간 접속사가 뭐야? 바로 연달아서 뭔 소리야? 두 번째 분열이 일어날 때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간기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분열할 때는 간기를 거친 다음에 시작했잖아. 근데 1분열이 끝나고 나서 자 이제 2분열 시작할까? 후룩! 바로 들어갑니다. 간기, 복제기 없어요. 바로 2분열, 바로 시작.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들어온 거 뭐야? 그대로 들어와서 바로 중기 배열하죠. 뭐야? 간기 들어와서 바로 중기 가운데 배열해서 바로 양쪽으로 찢어집니다. 바로 찢어져서 하나, 둘, 셋, 4개의 세포로 분열됩니다.
이게 뭐예요? 상동이야, 상동 아니야? 상동 아니죠. 봐봐. 얘와 얘가 이미 상동이 아니야. 맞죠? 얘와 얘가 이미 상동이 아니라니까? 상동이 아닌 것들이 위아래 있는 다음에 양쪽으로 분열되니까 얘 상동 아닙니다. 다 상동 다 아니야. 상동이 아닌 것들이 모였으니까 n equal e야. 마찬가지. n equal 이 자리가 네 마리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상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n자리가 4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n equal 2가 분열돼서 또 n equal 2짜리 4개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염색체 수가 변함이 없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지만 뭐는 변한 것 같아? 얘랑 얘랑 차이점이 뭐야? 얘는 X자 모양인데 얘는 그냥 일자 모양이죠. 아까 뭐가 다르다고 했지? 염색 분체의 개수가 다릅니다. 염색 분체가 뭘 결정하죠? DNA 양을 결정하잖아. 얘가 DNA 양이 많다면 DNA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 자, DNA 양을 좀 설정해 볼게. 얘가 처음 갖고 있던 DNA 양이 2라고 해보자. 복제가 됐으니까 DNA 4가 됐죠. 1분열이 끝났다. 자, 여기 염색 분체 8개일 때 DNA 4잖아. 이 염색 분체 몇 개야? 4개죠. DNA가 2로 줄어듭니다. DNA 2씩 줄어듭니다. 근데 분열이 한 번 더 일어나서 염색 분체 몇 개야? 2개죠. 염색 분체 4개가 DNA 2라면 염색 분체 2개는요? 1이죠? DNA 1자리가 4개 만들어집니다. 자, 엄마 아빠 소환해 볼게요. 엄마, 아빠. 엄마가 아빠가 가진 DNA가 2씩 가지고 있습니다. 내 딸을 너무 사랑해서 DNA를 다 줘. 엄마가 다 주고 아빠 다 주면 난 DNA 4짜리 되죠. 귀여워. 이러면 쟤한테 DNA도 반만 줘야 돼. 그래서 DNA도 1만 줘야 돼. 1만 줘야 돼. 맞네요. 1만 주고 있네요. DNA가 한번 복제해서 4로 만들었다가 이거를 땅땅땅땅 1로 나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DNA 1자리를 자식이 전달해서 자식은 DNA 2자리 엄마 아빠랑 똑같은 DNA가 가진 정상적인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 거죠. 즉 감수분열은 즉 생식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만 반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DNA 양도 반만 줘야 돼요. 처음 가지고 있던 요 4개 중에서 처음은 이만큼 있었죠? 처음 이만큼 하나, 둘, 셋, 4개 있었잖아. 처음 이만큼 있었잖아. 이 4개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몇 개만? 2개만. 이 4개 중에 하나만 자식이 가는 거니까 2개만 주고 2개. 4개 중에 2개만 주고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염색체 수를 반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결정적인 차이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 형성하냐 안 하냐. 바로 이가 염색체입니다.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체세포 분열은 한 번 분열하고 끝나지만 감수 분열은 몇 번 분열한다? 한 번 더 분열한다. 2회 연속 분열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차이점 2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다? 체세포 분열은 DNA 또는 체세포 분열은 DNA 양도 변함이 없고 또 염색체 수도 변함이 없는 딸세포 2개를 만들게 되고요. 감수 분열은 DNA 양도 절반, 염색체 수도 절반인 딸세포 몇 개? 4개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차이점이 되겠죠. 그걸 지금 다음 장에서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정리해주고 있는 녀석입니다. 체세포 분열은 분열을 한 번 하는데 감수 분열은 2번 분열해. 그냥 2번 분열하는 게 어떻게 분열한다? 연속 2회라고 써있죠. 연속이란 말 속에 뭐가 숨어있다? 아, 2번째 분열할 때는 간기 안 거쳐. 이게 말이 숨어있는 거야. 간기 안 거치고 연속적으로 2번 분열해 라고 써있는 거야. 체세포 분열하면 딸세포가 2개 만들어지는데 감수 분열하면 딸세포 몇 개? 전체 4개가 만들어지죠. 차이점이고요. 이가 염색체가 체세포 분열은 형성되지 않지만 감수 분열에서는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되죠. 그러므로 해서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의 변함이 없는데 감수 분열은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체세포 분열의 결과는요, 생장과 재생을 하게 되는데 감수 분열 결과는 뭘 만든다? 정자 또는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전체 정리입니다.
자,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거 2개만 좀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야. 정말 익숙하지 않아. 뭐냐? 야, 정자 어서 만들어! 그럼 다 알아. 정소요. 난자 어서 만들어! 난소요. 나와 있죠? 동물의 난자 생성, 정자 생성은 정자를 만드는 장소, 정소, 난자를 만드는 장소, 난소. 이거 너무 쉽단 말이야. 근데 이런 쉬운 거 물어볼까? 시험 문제에서? 아니야. 식물의 경우, 식물의 정자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식물도 정자, 난자가 있을 거 아니야? 식물의 정자가 꽃가루야. 꽃가루. 이게 정자야. 식물의 난자는요. 난세포라고 해요. 식물의 정자, 난자 이름을 알아요. 식물의 정자에 해당하는 게 꽃가루고요. 식물의 난자에 해당하는 게 난세포라고 해요. 꽃가루 만드는 데가 어디냐고. 꽃소? 이거 아니잖아. 그치? 꽃가루 만드는 장소, 꽃소? 이런 게 있어. 꽃밥이야. 와, 생수. 꽃밥이라는 장소에서 밥을 만들지 않고 꽃가루를 만든다. 꽃밥에서 꽃가루를 만들고요. 난세포는 어디서 만드냐? 이거 미씨에서 만든다. 미씨. 완전 미치겠죠. 그래서 미씨에서 난세포를 만들고요. 꽃밥에서 꽃가루를 만들어요. 대칭해서 외워야 돼. 난소에서 난자를 만들듯이 미씨에서 난세포를 만들어요. 완전 생소하죠? 그러니까 대칭해서 같이 외워줘야 돼요. 암기사항이야. 식물이 좀 우리가 생소해요. 식물의 꽃밥 그리고 미씨가 너무 생소합니다. 이 꽃가루를 또 이걸 한자로 바꾸면 미쳐버립니다. 한자로 바꾸면 꽃 화자에 가루 분자입니다. 읽어봐. 화분. 문제입니다. 식물의 화분은 어디서 만드나요? 화분? 식물이 화분도 만들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 화분이 뭐다? 꽃가루를 말하는 거라고요. 식물이 지가 화분도 만들고 지가 거기 들어가? 이러면 안 돼요. 화분이 꽃가루를 화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공기 중에 화분이 날아다니는데 상상하면 안 됩니다. 꽃가루가 날아다니는 게 화분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한자로 바꿔서 우리가 되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게 첫 번째 외워줘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문제야. 자, A라고 하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A라는 생명체의 체세포 그림이다. 핵상이 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핵상이 뭐 EN 있고 사실 이 핵상이었잖아. 일단 상동인지 아닌지 먼저 봐야 돼. 딱 봐. 상동인가요? 상동이네. 그죠? 상동입니다. 두 개 똑같은 게 두 개씩 있잖아. 상동이야. 이거 EN입니다. 염색체 수가 오른쪽에 써지는 거잖아. 염색체 수 어떻게 하라고요? 동글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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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동원체를 그려주라고. 염색체 몇 개? 6개. 핵상을 써라. EN이 골입니다. 가장 단순한 문제야. A라는 생명체의 체세포 그림이다. 핵상을 써라. 쓰시겠죠? 두 번째 문제는 뭘까? 퀘스천 2. A라는 생명체 체세포의 모습이다. 이 녀석이 만드는 생식세포의 핵상을 써라. N이 되겠죠? 반으로 줄일 거 아니야. 이게 답입니다. N 이퀄 3입니다. 그죠? 염색체 수 반으로 줄여야 되니까. 자, 이 체세포 자체 핵상을 쓰라 그러면 EN 이퀄 6인데 이 녀석이 만드는 생식세포의 핵상을 쓰라 그러면 반으로 줄이면 되는 거야, 그냥. 맞죠? 이렇게 찾아주는 거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B라는 생명체입니다. B라는 생명체의 생식세포의 모습이다. 뭐야? N 이퀄 3이죠. 보이나요? 핵상이 뭐야? 상동 아니잖아. N이죠. 염색체 몇 개야? 3개잖아요. 그죠? 보이나요? 첫 번째 문제. 이 생식세포의 핵상을 써라. N 이퀄 3. 두 번째 문제 보겠어. 이 B라는 생명체 체세포의 핵상을 써라. EN 이퀄 6이죠. 맞죠? 똑같은 문제야, 둘이. 같은 문제인데 어떤 그림을 먼저 주느냐를 가지고 이걸 쓸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봅니다. 지금은 되게 쉬워보자. 지금 딱 뭐였더라? 맞죠? 복습해줘야 돼요. 오늘 거 되게 추상적이야. 우리가 지금 항상 보는 게 아니잖아.
항상 보는 게 아니고 쌤이 지금 보여주면서 지금 1시간 정도 봤으니까 좀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이 집에 가서 공부 안 하고 있다 같은 거 이거 뭐였더라?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 세포 파트, 세포 분열 파트예요. 이 파트는 꼭 복습을 빠르게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 했고요. 일단은 뒤에 문제 좀 바로 풀어볼게요. 풀어봅시다.